안녕하세요. 과통TV 북한과학기술 돌파보기 변학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북한의 8차 당대회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16년부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했는데 목표에 심각하게 미달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애초에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높았던 데 더해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도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했는데 이건 예전처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대신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과학기술도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실제적인 발전을 이뤄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공유와 서로 다른 기관, 기업들 사이의 협력을 활성화하겠다 등등이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계의 연구개발 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당대회에서는 구체적인 과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개년 계획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회나 그 이후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나온 경제 각 부문의 주요 과제를 보면 과학기술계의 주요 과제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 열거할 필요는 없겠고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금속공업에서 주체철의 기술적 완성, 에너지 절약형 제철로 개발, 갈탄을 이용한 선철 생산 기술, 화학공업에서 비료공장의 생산 능력 확장과 탄소환화 화학공업 창설, 전력공업에서 기존 발전 설비의 효율성 제고와 중장기적으로 조수력 발전소 건설, 농업에서 북한 기후 풍토에 맞는 다수학 품종 개발,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농사 방법 확립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수력 발전소는 조력 발전소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지난 7차 당대회에서도 개발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뒤져보니까 관련 기사가 짐작했던 것보다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토파보기에서 북한의 조수력 발전 개발 동향을 다뤄볼까 합니다. 한편 1월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과학원원장 김승진이 직접 토론자로 나와서 5개년 계획에서 과학기술계가 집중해야 할 5개의 포괄적인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 강화, 생산 활성화, 인민생활 향상, 첨단과학기술 연구,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입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과제를 몇 개씩 언급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 겹치지 않는 것만 들어보면 주체성과 자립성 강화 주제에서 리오셀 섬유 생산의 공업화, 생산 활성화에서 초고전력 전기로의 생산성과 수력발전소 터빈 효율 제고, 인민생활 향상 주제에서 생물공학적 방법을 이용한 선진적인 종축 재개와 다양한 사료 첨가제 개발, 첨단과학기술 연구에서 현대적인 육종기술 개발, 또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에서 첨단 재료 개발, 그리고 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공구 보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진은 이런 과제들을 수행할 때 단계별 연차별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무조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는 국가과학원이 올해 중심 연구과제 100여 건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 농업성과 같은 내각의 각 성들, 그리고 철도성 산하 철도연구원, 농업성 농업연구원 같은 성산하 연구기관들도 5개년 계획 기간의 연구개발 과제, 그리고 그에 따른 올해 세부 과제를 부분적으로나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다 모아서 정리해도 모든 연구개발 과제는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정할 때 현실성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여전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방역도 그대로입니다. 국가 예산은 작년보다 1.1%, 과학기술 예산은 1.6%밖에 못 올린다고 하니 연구비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과학기술 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1월 말에 5개년 계획 수행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는 짧은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느라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에 대한 지도와 관리 그리고 심의가 더욱 강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빠듯한 과학기술 역량과 연구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과학자들을 향해서는 조건이 안 좋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많지만 부족한 것도 많다는 건 잘 안다. 그렇다고 이게 모자라다 저게 없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면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과학기술 발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당장 경제 관련 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요, 손톱 곱는 줄은 알아도 염통 곱는 줄은 모르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경고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걸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생산 단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대회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설비도 현대화하고 원료와 자재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했는데 경제 상황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위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정확히 보장해서 원가를 낮추면서 품질은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잘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경험이나 연구개발 결과가 있으면 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이 서로 공유하고 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단위들 사이의 협동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자강력을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강력은 국가 컴퓨터망을 통해서 기술 제품 개발자들과 수요자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기술 거래 플랫폼인데요. 2020년 6월에 올린 저 토파보기 10에서 다뤘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강력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개발해서 2019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걸 잘 활용하면 전 국가적으로 기술 제품의 거래와 연구 개발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여러 번 보였고 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연구 개발 기관들과 기업들이 이걸 잘 활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당대회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묘수가 없다, 새로운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북한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당대회와 과학기술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북한과학기술 토파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